네, 안녕하세요. 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2025년 말 미국 금리, 적정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활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 마쌤과 제가 자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기투자자문에서 계산하는 내년 말 미국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적정 금리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걸 한번 제가 계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자, 먼저 보시면은요. 먼저 요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요번 12월 달에 연준 점도표상에서 금리 인하 전망 횟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25년 말까지 연준이 두 번 금리 인하한다고 했고, 50bp를. 그러면 3.875고, 그냥 소점 한 자리로 줄이면은 3.9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고, 반면 26년 말까지 점도표상은 또 26년에 두 번 인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3.4가 되고, 그리고 27년에 3.1, 한 번 금리 인하해서 3.1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향후 한 2년간의,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죠? 한 2, 3년간에 걸쳐서 연준의 향후 2, 3년간의 큰 그림의 금리 인하 로드맵입니다. 12월 달에 제시한 전망입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머니마켓에서 이게 그 수합 거래한 걸 계산한 거거든요. 머니마켓에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연준 금리 인하. 지금 현재 시장 플레이어들은 내년 말 금리 인하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입니다. 볼게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연준 금리 선물은 지금 연준 점도표는 두 번 인하해서 50bp를 했는데 시장은 두 번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1.45, 한 36bp 정도만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내년 말 연준 금리의 연말에 연준 금리에 형성되어 있는 건 3.967입니다. 그래서 1.45회만 반영되어 있고, 반면 내년 말은 이렇게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거는 연준 점도표상 향후 한 2, 3년간의 금리 인하를 얼만큼 현재 전망했는지,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결론은 연준 점도표보다도 시장의 참여자들이 판단하는 내년 말에 금리 인하 전망은 더 적게 할 거다. 한 번 정도밖에 못 할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현재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재 4.34거든요. 이 4.34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년 후에 연준 점도표가 3.4까지 전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25년에 두 번, 26년에 두 번, 이렇게 3.4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준이 시장에 참여자 결정하는 거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해서 3.74인데, 2년 뒤 금리를 전망하는 실제 금리는 4.34예요. 즉, 실제 금리가 4.34라는 거는 금리 인하 없을 거라 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셨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어떤 연준 금리 전망과 시장의 전망이 현재 미국 국채 금리보다도 오히려 현재 금리보다도 더 많이 날 걸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현재 연준 정책에 신뢰성이 없으니까, 야, 제 말 못 믿겠어. 두 번이나 하는 거 못 믿겠어. 아예 못 하는 거 아니야? 정도로 반영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론적으로 로지컬리 본다고 하면은 2년 만기 국채 금리니까 실제로 2년 뒤에 국채 현재 사는 2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면은 우리가 연준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견적이 나올 거잖아요. 비록 현재 2년 뒤에 미국 국채 금리가 아직 4.32로 거래되고 있지만은 실제 2년 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돼 있어요? 점도표상 3.4. 오케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도 3.8, 3.7 정도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연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3.4 내지 시장 참여자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3.8까지는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년짜리 현재 금리가 4.3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연준의 어떤 신뢰가 시장이 너무 쫄아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금리 전망이나 시장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이 판단하는 연준 금리 전망까지도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 작게는 0.4,
많게는 얼마입니까? 거의 한 1%가량 2년 국채금리 더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시장이 지금 막 갑자기 굉장히 두려워하던 게 진정이 되면 이론적으로 2년 뒤 연준에서 예상하는 거 2년 뒤에 대한 시장의 연준 전망만큼 정도까지는 금리가 떨어져야 될 것 같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2년짜리 말씀드렸잖아요. 5년 국채는 조금 다르죠. 5년 국채 금리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국채 금리는 보통 연준이 장기 금리 전망하잖아요. 그렇죠. 장기 금리 전망을 하는데 현재 2007년 이후에 연준 점도표의 장기 롱런 금리 점도표를 보십시오. 얼마냐면 현재 3.0에서 3.1 수준이거든요. 그죠?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기간 프리미엄, 이게 상당히 짧기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을 여기서 한 0.0에서 한 0.5 정도 얹으면 우리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정도면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정도로 가정해 본다면은 5년 만기 국채 금리가 3.1에서 3.6 정도가 좀 페어 프라이스지 않을까? 5년짜리 금리 전망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연준의 중장기 금리 전망 3% 정도잖아요. 여기에다가 기간 프리미엄을 좀 얹으면은 0.0에서 한 0.5 정도, 그냥 짧으니까 기간 프리미엄 많지는 않아요. 한 0.맥스로 0.5 올린다고 하더라도 3.5 내지 3.6 정도가 합리적일 걸 봅니다. 그러면 현재보다는 금리가 더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뭐냐면은 연준은 지금 소프트 랜딩 보고 있거든요. 경제 나빠진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록 노동시장을 나쁘게 본다지만 여기 견해는 노동시장 나쁘게 됐을 때 가정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오로지 연준 금리, 연준이 소프트 랜딩 보는데 그 연준 소프트 랜딩 금리 전망 7호만 보더라도 현재 시장 금리가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중장기 금리 전망.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보면은 금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일반적 금리에다가 이제 장기 금리는 우리가 텀 프리미엄을 하잖아요.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 좀 얹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일반 명목 금리 플러스 텀 프리미엄을 하는 게 중장기 채권의 금리 구성인데, 근데 조금 더 얘기하면 일반 금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라고 하면은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죠. 텀 프리미엄. 요 세 가지 요소를 합치면은 우리가 적정 중장기 금리를 구성할 수 있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그 프레임워크. 그죠? 그래서 실질 금리 플러스 뭐였죠? 기대 인플레이션 플러스 텀 프리미엄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근데 저희는 약간 바꿔서 그냥 미국의 연준이 제시하는 금리부터 출발할게요. 연준이 중장기 제시한 금리 수준에서 여기에다가 여기 있네요. 장기적인 연준 금리 플러스 물가 오르는 거, 기대 인플레이션 플러스 기간 텀 프리미엄 요 세 가지로 장기 금리를 전망해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장기적으로 연준 생각하는 중립금리잖아요. 중립금리가 얼마 되는 건지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 반영하고 세 번째로 장기 채권이니까 텀 프리미엄 요 세 가지를 다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계산할 거. 그랬더니만 이렇게 되죠. 먼저 한번 보죠. 첫 번째, 지금 연준의 장기 텀 프리미엄 얼마냐면 12월 점도표에 보시면 됩니다. 얼마? 3.0 나와요. 3.0 되셨죠? 1번 3.0.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현재 연준이 제시하는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있거든요. 이거 2%예요. 2%인데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10년 국채에서 계산하는 우리가 이게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이거 좀 높아요. 2.312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연준의 장기 금리 전망보다는 시장에 반영된 거를 약간 더 얹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냐하면 지금 장기 적정 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장기 금리 3.0은 인플레이션 2%를 반영한 3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10년 국채는 한 2.31이에요. 0.3 정도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약간 더 높거든요. 그럼 좀 더 높은 것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에다가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 0.28 내지 0.5를 더 얹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미 연준에서 계산한 텀 프리미엄입니다. 그랬을 때 요렇게 텀 프리미엄을 얹어 보면은 요 세 가지를 합치면은 볼까요? 3.0 플러스 0.32 플러스 텀 프리미엄 0.2에서 0.5를 더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3.9에서 4.29 나옵니다. 좀 숫자 헷갈리죠? 자, 보시죠.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12월 달 연준 점도표에서는 롱런 금리 3.0 여기 출발. 그 다음에 지금 그 롱런 금리 산정할 때 연준 장기 인플레이션이 2%였는데 2%를 반영해서 3%를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현재 10년 구간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 좀 높아요. 0.312 정도 높거든요. 오케이. 그것도 얹어줘.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다 텀 프리미엄 ABC 다 합쳐야 되거든. 텀 프리미엄 0.28에서 0.98 정도 얹으면은 3.59에서 4.29 정도가 10년만 국채금리의 페어 프라이스다. 근데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는 게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 저거 맞아? 라는 질문 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군데서 가져왔어요. 뉴욕 연준의 텀 프리미엄 계산 방법입니다. 10년짜리 여기서 기간 보시면은 아까 5년짜리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5년짜리 텀 프리미엄 거의 없어요. 뉴욕 연준에서 계산한 거 텀 프리미엄은. 그죠? 0.0이잖아요. 거의 없다고 했어. 아까 그래서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본 거 여기에서 마 대표가 왜 텀 프리미엄을 거의 안 얹지? 5년짜리에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0년짜리로 국한에 보면은 뉴욕 연준이 12월 17일자 기준으로 뉴욕 연준의 텀 프리미엄이 0 플러스 0.28입니다. 방금 위에서 얹었죠. 0.28. 그 다음 공격적으로 볼게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텀 프리미엄 0.98입니다. 좀 다르죠? 0.98 얹은 거예요. 그래서 0.28 얹었을 때는 3.59고요. 0.98 얹으면 4.29입니다. 근데 현재 금리 얼마예요? 4.3.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투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합쳐서 지난 시간에 투자은행 얘기도 다 합치고 다 합친 거를 좀 다 해보면은 지금 제가 투자은행 얘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말아야겠네요. 그냥 여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아까 단기와 중장기 전망만 본다고 하면은 현재 어쨌건간에 매파적인 FOMC 미팅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과민해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100bp 얘기했다 50bp 얘기했는데 50bp도 지금 안 믿잖아요. 심지어는 현재 반영 실제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은 아예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이 없을 것처럼 거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게 오버 리액트 돼 있다 판단. 근데 그러면 내년에 금리 어느 정도 보는 게 리즈너블한가? 오늘 제가 계속 계산해서 말씀드린 거는 매크로 경제가 나빠진다는 가정이 아닙니다. 실업률이 저는 좀 연준 제시한 것보다 더 높아질 거 전망하지만 그거 반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준 금리 전망을 베이스로 계산한 겁니다. 연준 금리 전망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에다가 또 뉴욕 연준들이 발표한 텀 프리미엄을 합산한 페어 프라이스입니다. 그랬더니만 모두 다 2년짜리 현 시장 4.3인데 현재 3.4에서 3.8, 5년짜리는 4.43인데 3.1에서 3.6, 10년짜리는 지금 거의 4.6인데 3.59에서 4.29. 이만큼 밑에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이만큼 페어 프라이스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방금 제가 이제 미국의 어떤 적정금리를 가지고 긴 호흡에 접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막상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좀 단기적인 현재 굉장히 이렇게 오버 리액트 하는 어떤 센티멘트가 반대로 갈 모멘텀은 없겠냐라고 좀 질문 주신 분이 많아서 그냥 제가 정답은 알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1월 달에 노동지표 1월 달에 1월 초에 나오는 그 시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1월 하순경에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 취임했을 때도 중요한 어떤 채권시장의 단기적 모멘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1기도 본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우려감 때문에 금리 확 떴다가 트럼프 취임하면서 오히려 금리가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취임을 하면 오히려 불확실은 더 줄어들 여지도 있고 또 어떤 경제 매크로 데이터 측면에서도 우리가 매달 초에 미국의 노동 데이터들 많이 발표되죠. 특히나
물가 노동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1월 초도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하드 랜딩 된다, 리세션 된다 이런 전망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이 전망한 자료를 갖고도 계산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너무 오버리액트 돼 있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금리가 계속 좀 생각보다 계속 좀 올라가고 별 이슈도 없는데 올라가서 많이 좀 걱정이시겠는데 기본적으로 기노브에서 보면은 결국은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오늘 제가 아까 미 연준 금리의 시장금리 예측 방법, 연준 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 텀 프리미엄 나름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추정 방법일 겁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채권을 보시면 오히려 현재 금리 떠나서 고통스러운 거 참을 수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새해에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미국 국채 금리에도 있을 거라고 저희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지금 오늘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 새해에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